뉴스 속으로. 어제 필라델피아에서 열렸던 두 당의 이 대선 후보 TV 토론은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CN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등록 유권자의 63%는 해리스가 더 잘했다고 대답하면서 트럼프의 37%를 압도했습니다. 또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는 해리스가 트럼프의 짜증을 유도했고 해리스가 미끼를 던지면은 트럼프는 계속 물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가 불법 이민과 고물가 등 자신에게 유리한 분야도 공세를 펼치는 대신 이 방어에 급급했는데 BBC 방송은 트럼프가 해리스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반격하지 못했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자, 봉호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희 라디오 고려가 특집 방송을 통해서 대선 후보 TV 토론을 실시간으로 이 통역을 또 했고 분석을 보내드렸는데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민주당 쪽이 잘했다라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직 대통령 대체로 두 사람 다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 저하 논란이 불거진 것과는 달리 어제는 특정 후보 실수 또는 열세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비교적 평범한 토론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후보가 대선 토론에 대해서는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베테랑 트럼프를 상대로 밀리지 않고 더 조리 있게 대답하면서 상당히 선전했다는 평가입니다. CNN 여론조사 토론 끝나자마자 결과를 발표했는데 해리스가 잘했다 이런 응답이 트럼프보다 2배 가까이나 많게 나왔죠. 그 반면에 세 번째 대선에 참여하면서 7번씩이나 TV 토론에 나섰던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굉장히 저조하면서 특유의 변칙 공세 그리고 노련미가 통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그동안에 해리스라는 여성이 누구인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자신을 전 세계에 소개할 기회의 무대를 잡았는데 이런 부담감이 상당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언변에서 밀리지 않는 검사 출신다운 그런 여장부의 모습도 과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트럼프에게 다가가서 악수를 청하는 그런 당당함을 보였고요. 트럼프의 형사 기소, 성폭력 의혹, 독재자들과의 개인적 친밀함 이런 점을 신랄하게 맹공을 하면서 캘리포니아 검사 출신의 경력, 자신의 백그라운드를 10분 발휘했던 그런 90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하이라이트 가운데 압권은 어떤 장면을 꼽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장면만 꼽자면은 트럼프 후보가 만약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총기 소유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바로 이에 대해서 해리스 후보가 내 자신이 총을 소유하고 있다. 내가 총기 보유자인데 거짓말 좀 그만해라. 이렇게 몰아세운 대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툭툭 내던진다. 이런 인상을 아주 뚜렷하게 남겼죠. 그리고 트럼프가 강력한 프레임으로 공세를 벌여왔던 해리스는 강경 좌파다. 과격한 진보다. 이런 이미지도 토론에서 잘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불법 이민자 입국 그리고 인플레이션 고물가 문제에서 해리스 부통령도 연대 책임이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공세의 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토론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주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맹비난하는데 김정은 아주 발음도 또박또박 한국 사람이 들어도 김정은 위원장 아주 정확히 발음했죠.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교환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꼬집었는데 김정은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같은 독재자를 존경하고 이것이 미국의 국익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 독재자들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를 원한다. 왜냐? 아첨과 호의로 트럼프를 꼭두각시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말을 인용한 것뿐이다. 중국과 북한은 사실 나를 무서워한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해리스 후보가
확실한 승세를 굳혔다. 그래서 백악관으로 가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90분 토론에서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 결과까지 바꾸기에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 같습니다. 물론 주요 언론하고 보수 논객, 무당파 유권자들도 대부분 그동안에 언론 접촉에 소극적이었던 해리스 후보가 어제는 예상 밖으로 선전을 했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박빙 접전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구도를 뒤엎을 결정적 한방 그 트럼프도 없었지만 해리스도 없었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속단하기에는 이른데 무엇보다도 다음 주에 그 연방준비제도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 몇 퍼센트 내릴 것인가, 빅 컷인가 아니면 스몰 컷인가 이것도 결정이 안 됐고 그리고 그때까지 또 미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건 집권당인 민주당 책임이 크죠. 그 인플레이션 같은 거. 그리고 갈수록 꼬여가는 가자지구 전쟁, 확대 일로를 걷고 있는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그 요소들이 박빙 승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누구한테 유리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그런 현실이고 또 월요일인 16일에 그 최대 경합주죠. 펜실베니아에서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표심도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해리스 후보 역시 토론은 내가 이겼지만 아직 대통령 선거 기간까지 50일 이상 남아있다. 굉장히 그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트루스 소셜 미디어에 역대 최고의 토론으로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자신의 그 승리를 선언했지만 무엇보다도 토론을 진행했던 ABC 남녀 앵커가 트럼프 나에게 비우호적이었고 편파적이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3대1 불리한 상황에서 심판이 민주당 편을 들었지만 그래도 이겼다. 이런 항의도 그 유권자 시청자들이 상당수 긍정을 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그 굉장히 팽팽한 접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 측 그리고 언론의 반응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어제 트럼프 측근들이 내심 그 자신들의 후보가 잘하지 못했다 좀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트럼프의 측근 한 사람이 CNN 방송국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어제 메시지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자꾸 그 해리스 후보의 발언에 중심을 잃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그 전 세계 시청자들한테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그 입각설이 나돌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조차도 자신의 트위터 X를 통해서 해리스 후보가 기대보다 잘했다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토론이 해리스 후보가 이겼는데 심지어 그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이번 토론을 누가 준비했냐? 트럼프는 이 토론 준비자들을 해고시켜야 된다. 토론 준비를 잘 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역시 그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잘했다고 했는데 이런 언론의 평가하고 실제로 어제 방송을 들으신 분, 보신 분들이 그렇게 찬성을 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트럼프 후보가 잘했다고 했는지 그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저는 뭐 이 토론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좀 이 생각이 드는 거는 이 진행자가 좀 뭐랄까 이 공정한 입장에서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진행을 해야지 한쪽 편을 든다는 게 이게 상당히 좀 뭐랄까 좀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그러한 문제를 좀 유발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공정한 입장에서 양쪽의 편을 완전히 이 정말 다 들어주는 입장에서 가야 되는데 어제 진행자는 뭐 트럼프가 물론 뭐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좀 뭔가 좀 석연치가 않더라고요. 해리스 후보도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을 때 똑같이 제지하거나 반박을 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90분 내내 유심히 지켜봤는데 그런 거는 좀 앞으로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토론에서 구체적으로 뭐 차이점이 좀 있었습니까? 일단 저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보다 말을 훨씬 오랫동안 길게 했습니다. 그
중간 광고 시간 그리고 사회자 발언을 빼고 두 사람의 전체 발언이 정확히 80분 44초였는데 이 중에 트럼프가 반 훨씬 넘는 43분 3초 발언을 했고요. 해리스 후보는 훨씬 적은 37분 41초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유율 면에서 뭐 축구도 점유율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일단 말을 많이 하고 텔레비전 카메라를 더 많이 받은 후보가 트럼프였는데 5분 이상 해리스를 압도했고 이는 더 적극적이고 자세히 설명했다.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을 공격한 시간은 해리스 후보가 훨씬 더 길었습니다. 37분 41초 얘기를 하면서 절반 가까운 17분 25초를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를 공격하는 데 썼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투사 이미지가 강한 트럼프 후보는 43분 가운데 12분만 해리스를 공격하면서 예상외로 상대 후보를 그렇게 많이 비난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이민 문제를 가장 오래 발언을 했는데 4분 30초 동안 불법 이민, 미국이 이 사람들 때문에 범죄가 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 반면에 해리스 후보는 이민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약점인지는 몰라도 겨우 1분 12초만 말을 하면서 이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큰 대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저는 보면서 트럼프 후보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차분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좀 잃은 듯한 그런 모습도 덜어 보였어요. 맞아요. 네. 6월달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굉장히 침착하면서 토론을 압승했죠. 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어제 그 해리스 후보 새로운 사람을 맞아서 토론을 했는데 어제는 흥분한 모습을 여러 번 보였습니다. 해리스의 그 미끼 작전이 통했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그 트럼프의 화를 돋구려는 공세가 먹혀들면서 그 트럼프 후보가 종종 그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굴 표정, 눈썹, 그다음에 몸의 제스처 여러 가지로 지난 6월달 토론 때와는 상당히 확연히 그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그 트럼프의 분노를 촉발하는 민주당의 해리스의 그 작전이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어떤 장면이 결정적이었어요?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유세장은 너무 지루해서 사람들이 그 현장을 일찍 떠난다 이렇게 약을 올리는 말을 했는데요. 바로 이 대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텔레비전을 보는 시청자들 눈에도 눈에 띄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처럼 상당히 그 일그러졌고요, 표정이. 그리고 몸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보신 분들도 많았겠지만 그 해리스가 트럼프를 심리적으로 타격한 순간이 바로 그 장면으로 평가가 되는데 그 이 장면 외에도 그 유세장 발언 외에도 각종 사안에 대해서 그 모든 답변을 하면서 해리스가 트럼프를 약 올리고 화나게 할 만한 그런 양념 같은 언급을 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는 해리스 후보 측의 그 작전이 성공을 했는데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 해리스는 트럼프와 처음으로 텔레비전 토론을 가졌는데 그 상대방 후보를 짜증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해리스는 6월 달에 바이든이 하지 못한 공격적인 방식으로 트럼프를 낚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저는 어제 그 토론회 보면서요. 처음에 악수를 청한 거 해리스 후보가 악수를 먼저 청했잖아요. 가운데에서 트럼프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갔어요. 이 거리를 맞아요, 재보면은. 그리고 끝나고 나갈 때 트럼프 후보가 그냥 횡 하고 나가버리고요. 그다음에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 해리스는 계속 트럼프를 참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트럼프 후보는 거의 한 번도 안 본 듯한 살짝 본 적은 있지만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토론회를 보면서 과연 표는 트럼프에게 유리할 것인가 어떨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TV 토론 자체는 해리스가 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민주당 표로 연결이 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렇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잘 하긴 했지만 상대방을 KO 펀치 결정타를 아무도 날리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토론이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하죠. 그리고 토론 시작 전에 두 후보가 그야말로 0. 몇 퍼센트 또는 많아야 1. 몇 퍼센트 아주 초박빙 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을 벌였기 때문에 토론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이 퍼센티지가 바뀔 것이냐
두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종 11월 5일 대선 때까지는 그 치열한 접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CNN에서 발표하는데 그 토론 전에 과연 경제를 두 후보 중에서 누가 더 잘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냐라는 질문에 53%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를 했었는데 이번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55%로 올라갔다 트럼프가 이런 지금 보도가 네. 또 나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LA시 의회가 다음 달부터 하수도 요금을 22% 인상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노후된 하수도 시스템 정비 등을 위한 결정인데 이번 10월에 22%를 인상한 후에도 2028년까지 계속 인상이 되면서 4년 후에는 현재의 2배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통적인 식품 기업 캠벌 숲이 회사 이름을 바꾸기로 했답니다. 이 수프를 빼기로 했다는 것인데 이 캠벌 숲 이건 뭐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는데 왜 수프라는 단어를 빼기로 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LA시 의회가 새로운 하수도 요금에 대한 조례를 승인했습니다. 이래서 LA의 부동산 소유주들은 당장 다음 달부터 하수도 서비스 요금이 오를 수 있게 됐네요. 네, 안 그래도 유틸리티 비용이 비싸고 이번엔 특히 폭염 때문에 전기세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젠 하수도 서비스 요금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LA 시의회는 어제 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요금 스케줄을 수립하는 조례를 표결에 붙였습니다. 그렇게 11대 3으로 최종 승인됐습니다. 이 조례가 확정되려면 캐런 베스 LA 시장의 승인까지 필요한데요. 그렇게 만약 확정돼 시행된다면 당장 다음 달부터 LA시 하수 서비스 요금은 22%가 인상될 걸로 예상되고요. 또 오는 2028년 7월까지 이보다 좀 더 적은 폭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더 오를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4년 후에 LA시의 하수도 요금이 얼마나 더 인상될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2배 가까운 요금을 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가정 가구가 지금 2달에 한 번 날라오는 청구소에 $75 40센트를 지불한다 하면요. 이 조례가 최종 승인돼 시행되면 다음 달부터는 $92 4센트가 청구되고요. 그리고 2028년 7월까지는 요금으로 $155 40센트를 내야 합니다. LA시 위생국에 따르면 이 요금은 사용한 물량의 퍼센티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하수도 요금을 갑자기 올리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LA시 하수도 시스템이 워낙 오래돼서 노후된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024-2025 회계년도 기준으로 파이프의 약 3분의 1이요. 60에서 80년의 수명을 지나서 90년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하수도 시설의 예상 평균 수명은 30년에서 50년 사이라고 합니다. LA시 위생국 바바라 로메로 제너럴 매니저가 지난 5월 LA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혔는데요. 또 향후 5년 동안 수백 개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 3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로는 파이프라인 재건, 물 재활용 시설, 수질 모니터링 등이 포함되는데요. 결국 이에 LA 시의회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래도 반대한 시의원이 3명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이 세 분의 시의원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우선 조례에 반대한 시의원 3명은 모니카 로드리게스, 케빈 들레온, 헤더 허트 시의원입니다. 네. 이들은 부동산 소유주들과 비즈니스에 미칠 재정적 영향을 우려하면서요. 요금 인상에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그중에서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인프라를 수리하는 데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주민들이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22% 인상된 요금을 마주하게 되는 건 너무나 큰 폭이란 입장 표명했습니다. 사실이죠. 어떻게 하룻밤새 22%가 올라갑니까?
그럼에도 이 불구하고 다수의 시의원들은 요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이런 입장이 있네요. 네, 요금 인상을 지지한 트레이시 팍 의원 같은 경우 이 로드리게스 시의원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요금 인상이 LA 해안선 또 수로에 미칠 수 있는 이점에 집중했습니다. 파크 시의원은 자신은 개인적으로 우리의 실패한 인프라에 아주 재앙적인 그런 결과를 본다면서 예를 들어 하수 방류, 해변 폐쇄, 병들고 죽어가는 동물들, 해안선을 따라 쌓인 쓰레미 더미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속이 울렁거리고 이렇게 심해지도록 내버려 뒀다는 게 자신은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폴 크레쿠리안 LA 시의장도 하수도 요금을 꼭 인상해서 노후된 시설을 정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요 꽤 강하게 내비쳤더라고요. 네, 폴 크레쿠리안 시의장은 LA 시정부가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고 그중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강조하면서요. 그중 하나가 바로 기능적인 하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꼽았습니다. 이게 급하게 진행되거나 뭐 서둘러진 과정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지연된 과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수년 전에 이런 투자를 해서 우리 거리에 싱크홀이 생겨나는 걸 막고 바다로 하수가 흘러드는 걸 막고 또 LA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켰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LA시에선 2020년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이 미친 영향으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왔는데요. 그러니까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늦어졌다는 입장을 나타낸 겁니다. 이런 가운데 캐런 베스 LA 시장이 과연 승인할지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식품기업 캠블 숲의 회사명이 바뀌게 된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캠블 숲 155년 역사를 가진 워낙 유명하고 친숙한 식품 기업이죠. 캠블 숲가 사명에서 숲을 이제 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이름이 캠블 숲에서 캠블이 되는 겁니다. 네, 155년이나 된 회사가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는 또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마크 클로스 CEO는 어제 성명에서 이처럼 밝혔습니다. 네. 작지만 중요한 이 변화는 155년간 쌓아온 회사의 상징적인 상호 인지도, 명성과 자산을 유지하면서 전체 포트폴리오를 훨씬 더 잘 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캠벨은 소프뿐만 아니라요. 스낵과 같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스낵 등은 최근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를 브랜드에 반영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게 수프는 캠벨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이긴 합니다만 현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스낵 매출은 13%가 성장했는데 그에 비해 수프는 3%에 그쳤습니다. 참 3, 40년만 해도 이 캠블 숲의 광고가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리고 많이 사 먹었었어요. 뭐 좀 이 캠블 숲을 좀 사 드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그럼요. 네. 그럼요. 있어요? 네. 뭐 어떤 종류를 드셨어요? 크림 차우더. 크림 네. 저는 치킨 누들. 치킨 누들. 치킨 누들 숲이 진짜 캠블 숲이 그거 진짜 유명하죠. 오리지널이에요. 네, 그리고 정말 맛있어요. 뭐죠? 그 요리할 때 사용하는 닭고기 국물 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 회사 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맞아요. 치킨 네. 누들 숲이 그 진짜 오리지널이에요. 그 이 캠블 숲 말고 이 숲을 치킨 누들 숲을 정말 맛있게 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랭거스예요. 아. 랭거스에 가서 치킨 누들 숲 시키시면은 진짜 옛날에 오리지널 이 미군들의 C-레이션 박스에 들어가서 먹던 그 치킨 누들 숲이 나옵니다. 아유, 또 갑자기 또 군침 도네. 이 캠블은 슈프 외에도 다양한 스낵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죠. 어떤 스낵 브랜드가 있습니까? 네, 많이들 아시는 스낵일 텐데요. 골드피쉬, 스나이더 오브 하노버, 케이프 커드, 페퍼리지 팜 이게 모두 캠블 숲 것입니다. 최근엔 리오 소스로 유명한 이탈리아 식품 브랜드 소버스 브랜드까지 인수했습니다. 최근에요 미국에서 그 스낵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요? 그렇다 그래요. 네, 시장 조사업체 서카나에 따르면 스낵 시장 규모 2천억 달러 이상에 달합니다. 그리고 미국인 절반 가까이는요 하루에 스낵을 얼마나 자주 먹냐 하면 네.
3번 이상 먹는다고 하네요. 그럴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이에 따라 캠프를 비롯한 많은 식품업체들이 이런 엄청난 스낵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초콜릿 M&Ms로 유명한 제과업체 마르스가 감자칩 브랜드 그 프링글스 보유한 켈라노바를 290억 달러에 인수했다는 소식이 맞아요, 나왔는데요. 맞아요. 당시 켈라노바는 스낵은 소비자들에게 중요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크고 매력적이고 지속성이 있는 카테고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캠벨 숲까지 사명을 변경하기로 한 건데 오는 11월 열리는 연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경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한인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얼굴이 상당히 밝으십니다. 오늘 매우 좋은 굿모닝입니다. 네. 어젯밤 이 카멀라 해리스 후보, 도널드 트럼프 후보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뭐 당연히 민주당 소속이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대대적인 승리다. 너무나 잘하셨다. 아주 훌륭했다. 기대 이상으로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뭐 내용 그리고 제스처 이미지 완벽했다라는 그런 총평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당연히 이제 보수 쪽에서는 다른 이제 분석을 하고 있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 시작할 때 저도 이제 유튜브로 막 라이브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도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러한 그 토론 경험이 많이 없고 그리고 이러한 그 언론 인터뷰에서 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압박감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과연 얼마나 할까라고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 이제 걱정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긴장했더라고요. 네, 긴장도 했고 네. 불안했고 제일 먼저 또 그 대답을 해야 됐고 그리고 가장 좀 그 위치가 좀 어려운 경제적인 질문이었거든요. 네, 지난 4년 동안 맞아요. 좀 그런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질문 대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이거 좀 바이든 대통령 때처럼 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한 3분에서 5분 뒤에 이제 낙태 질문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본인이 좀 잘 강력하게 디펜드를 할 수 있는 이슈라서 그런지 자신감을 찾고 공격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낙태 얘기도 진행자가 물어본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얘기하다가 슬쩍 낙태로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진행자가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또 트럼프가 반박을 하니까 진행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낙태 얘기 내가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어쨌든 해리스 후보가 준비는 무지무지하게 한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 준비를 많이 해서 그렇게 안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으면 반대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아주 적당한 준비를 해서 정말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TV라서 이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메이크업에서부터 맞아요. 머리 스타일 그리고 각도 그리고 이제 그 TV에서는 이제 스플릿 스크린이라고 해서 양쪽 각 후보가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때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옆에 보여주고 반대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네. 그 상대방이 얘기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에 대한 그런 이미지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정말 다양한 그 제스처를 보여주셨어요. 맞아요. 네. 뭐 불쾌한 표정도 되게 적당하게 보여주셨고요. 막 그 친 밑에다가 뭐 이렇게 손 놓고 이렇게 제스처링 하는 것부터 정말 다양한 부분을 다 꼼꼼하게 준비했다라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트럼프 후보의 경제, 이민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에는 점수를 해리스 후보보다 더 많이 얻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꽤나 나왔어요. 이번 텔레비전 토론으로 그걸 넘어설 수 있을까요? 저는 첫 스타트를 시작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터닝 포인트라고는 생각은 하진 않지만 예.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모르는 이제 유권자들이 이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좀 알아가는 단계였고 그리고 어저께 토론회를 통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런 사람이구나. 백그라운드는 이렇고 그리고 어떠한 정책 물론 디테일한 정책
정책 얘기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정책들을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알아갈 수 있는 첫 단계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저는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런 경제적인 얘기, 어저께 못다한 이야기, 어떻게 물론 뭐 첫 이제 홈바이어들에게 뭐 몇만 불의 뭐 인센티브나 뭐 각종 그런 그 지원 정책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더 자세하게 또 특히 이제 미들 클래스 서민들에게 어떠한 이런 베네핏이 돌아올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테스트는 어제 이제 토론회에서 첫 질문이 이제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네.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서 지금이 더 어떻습니까라는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아직까지도 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뚜렷한 대답을 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숙지를 하셔서 국민들에게 그러한 대답을 제시해 주시면 훨씬 더 많은 그 지지자들이 넘어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 뭐 이런 여론조사에서는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아직 많이 어렵다라고는 하는데 어저께 보여준 퍼포먼스나 이야기를 봤을 때는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 밑에 부통령으로 지금 3년 반 동안 이어갔지만 그래도 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다른 그 생각과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미지부터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선한 메시지를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봤을 때는 확실히 이미지상에서는 훨씬 더 조금 더 그 올드해 보이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미지와 그 앤서들은 그동안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맞아요. 네, 네. 너무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실은 경제적인 메시지가 나왔을 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답을 잘 못하면 거기에 대한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뭐 크라우드 사이즈나 아니면 뭐 이런 이민 정책으로 들어갔을 때는 좀 다른 이슈로, 특히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그 이런 랠리, 이렇게 그 지지 행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좀 흥분을 하셨습니다. 흥분도 하고 갑자기 또 이민 얘기에서는 오히려 또 이민자들이 뭐 그 동물들을 개를 먹는다, 개를 먹고 네. 고양이를 고양이를 잡아먹는다, 잡아먹고. 전혀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해서 오히려 민주당에게 더 플러스를 주는 이런 그 상황들이 나와서 민주당에게는 좀 좋았지만 또 공화당에게는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해리스 후보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트럼프 후보는 조금 이번 토론을 조금 우습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리스 후보라는 사람이 과연 나하고 상대할 만한 급이 되나? 그런 급은 안 될 사람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론 내내 한 번도 해리스를 쳐다본 적도 맞아요. 없고, 네. 밑을 보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모든 게 그저 얘기할 때 당신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잘 몰라서 하는 얘기야, 이런 식의 느낌을 자꾸 주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이번에는 좀 먹히지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외교 정책 질문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 전쟁 사태에 대해서는 만약 본인이 당선이 되면 스타트하기 전에 이제 당선인 그 신분에서 이 전쟁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네. 일반인들이 그걸 들었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한지, 아무리 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하다곤 해도 친하게 뭘 또 친해요? 그렇죠. 또 본인이 그 친하다고는 주장을 하는데 뭐 북한의 김정은 그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그러한 전쟁들을 뭐 순식간에 24시간 만에 본인이 그 솔루션을 제시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하는데 이런 거는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전혀 이제 잘 임팩트가 없었던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텔레비전 토론이 역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전에는요 이걸 쭉 보진 않았고 띄엄띄엄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기사 다 찾아보고 그랬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트럼프도 그렇고 해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짱하고 빛이 나는 듯한 그런 공약이라든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런 문장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왔어요. 이게 보통의 대통령의 그 토론인 건지 아니면 뭐 이번만 그랬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이러한 대통령 토론에 대해서
그 교수들과 뭐 대학 여러 정치 전문가들이 분석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예. 과연 이러한 토론이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임팩트가 얼마나 되는지. 예.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쭉 그 미국의 이제 그 히스토리를 훑어보면요, 뭐 예를 들면 가장 뭐 오바마 대통령 때도 이제 2012년 재선 때 미트 romney 공화당 후보와 첫 토론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되었죠. 네. 뭐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또 힐러리 클린턴 그 당시 후보가 2016년에 트럼프 그 후보보다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졌어요. 2016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죠. 네. 그런 거가 봤을 때 네. 과연 이러한 토론이 이제 임팩트가 좀 없지 않나라는 분석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올해의 선거는 조금 예전 선거와 달리 한 후보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는 후보가 없습니다. 그렇죠. 초박빙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경합주, 조지아주나 펜실베니아, 네바다 이런 주에서 뭐 정말 뭐 100명에서 1000명의 유권자들의 마음만 움직여도 이게 한쪽으로 이제 스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토론도 이번에는 좀 다르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원래는 3번을 해야 되는데 네. 올해는 정말 그러한 토론 방식에서 거의 그냥 후보들이 양쪽에서 결정을 하는 그러한 스타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질문이 과연 또 한 번의 토론이 또 있을까? 확실히 이제 카멀라 해리스 캠프 쪽에서는 퍼포먼스가 훌륭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곧바로 또 한 번 하자 10월 달에 자신감이 붙었어요. 네,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양쪽 후보에게도 한 번 더, 물론 메시지는 비슷하더라도 한 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한 번 더 했으면 네. 좋겠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이 TV 토론이라는 게 앞으로는 점점 없어지겠다라는 느낌을 받은 게, 두 사람이 나와서 자기의 정책을 얘기하고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TV나 뭐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 여러 번 들었던 얘기들을 똑같이 또 반복을 하니까 조금 좀 지겨운 맛이 좀 있었고, 맞았어요. 네. 지난번에 그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에서 바이든이 노쇠함을 보여주면서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라 그러면은 토론회가 꼭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 정책만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 그 정책 뭐 매일 보고 듣는 건데 뭘 똑같은 얘기 나와서 어저께 얘기 중에서도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다른 게 항상 하던 없었어요. 얘기 그대로 맞아요. 들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거보다는 나와서 장기 자랑을 하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까지 저는 할 정도로 이게 과연 필요한가 이런 생각은 들기는 좀 들었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뭔가 특별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걸 굉장히 크게 기대를 했는데요. 완전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런 게 안 나와가지고. 좀 멋쟁이들이 없다라는 네, 느낌. 맞아요. 좀 이 네. 두 사람 다 어떤 뭐 이렇게 눈에 확 와닿는 호감을 준다든지, 뭐 어떤 정말 야 그거 매력적이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한 방이 없어요. 이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 전략적인 전략? 싸움이라고 저는 보고 진짜요? 있고요. 이게 전략이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노래할 때도 네. 2절이 2절이 있지만 항상 노래가 2절이 있는데 네. 첫 그 verse 1에서 모든 거를 코러스에서 다 보여주면 세컨드 verse 가서는 좀 밋밋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아직 거의 한 60일이 남아있기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카말라 해리스 캠프에서는 그걸 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양파처럼 하나씩 아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유권자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서 되게 절제적인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언론 인터뷰도 아주 조금씩 그냥 첫 방울만 보여주면서 유권자들에게 더 되게 궁금증을 자극을 시키는 오히려 하고, 오히려 그리고 또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너무 다 보여주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봤을 때 신선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네, 똑같은 네. 얘기를 반복하기 어제는 때문에. 지금 결론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어제 저희 토론회 같은 거는 트럼프 쪽에서 거절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어제 토론회로 해리스라는 사람은 완전히 미국의 국민들에게 완전히 뭔가
이미지를 한번 박아주는 그러한 이 케이스가 그럼요. 있어요. 네. 누구든지 사실 아무도 몰랐거든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었지. 이거지 뭐 그분이 뭐 어떤 사람이고 그렇죠. 어떤 식으로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제 그냥 한번 이렇게 미국인들의 이 머릿속에 그냥 한번 팍 하고 각인을 했다는 점에서는 이 해리스 후보 쪽에 아주 대승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금요일 LA 한인타운에서 Korean American for Harris 캠페인 뭐 행사가 있다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네, 토요일 날 큰 코리안 아메리칸 컨퍼런스가 있어서요. 전국적으로 이제 한인 분들이 이제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네. 금요일 저녁에 이곳 윌셔 블러바드 이제 인터크루라는 식당 뒤쪽에 있는 덕빌이라는 라운지에서 50명을 모시고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직접 공식 그 해리스 캠페인에서 업데이트도 제공하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후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저희가 이제 발표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뭐 앤디 김 뉴저지 연방 하원 의원도 오시고요. 오십니까? 또 그 다양한 또 헐리우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배우들도 참석하고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라디오 코리아 그 기사에서 아니면 또는 온라인 기사에서 링크로 이제 등록하시면요. 꼭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하면 참가할 수도 네, 있습니까? 무료 행사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스티브 강 대표님도 네, 저도 출연- 참석합니다. 네. 그 스피치 연설도 하시나요? 네, 연설도 합니다. 네. 기대가 큰데요. 많은 분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 함께했습니다.